작년에 잘 나갔으니까 올해도 잘 나가겠지? 이런 생각은 너무 위험해요. 진짜 오랫동안 크게 사랑받았던 브랜드들, 8년 동안 매출 1등 이랬던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저희 홈쇼핑 주 고객층은 50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늦으면서도 적은 시장에 포함됐는데도 요즘은 예전에 잘 팔리던 상품이니까 혹은 우리 고객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단정 짓고 판매하기가 너무 불안해요. 변화가 너무 빨라지는 요즘이죠. 요즘같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때에도 잘 나가는 상품들은 요즘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고객들이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돈과 시간을 쓸지, 어떤 단어에 반응할지를 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할지부터 같은 물건을 판매해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할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뀔 때 읽는 책이 트렌드에 관한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워낙 좋아해서 책도 사보지만 강의도 신청해서 꾸준하게 듣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단어들을 알게 되니까 좀 똑똑해진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제가 판매하는 상품과 엮어서 고객들을 설득할 때 녹여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트렌드 책을 꾸준히 사본 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새로운 상품을 론칭하고 판매하면서 어떤 상품은 대박이 나고 어떤 상품은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객들이 어떻게 변화한지가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트렌드 관련 서적을 보통 1년에 2권 이상은 봐요. 올해는 트렌드 코리아 2025 그리고 2025 트렌드 노트 이렇게 2권입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조금 더 세세하게 판매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고객들은 이런 상품을 좋아할 거예요. 고객과는 이런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트렌드 노트예요. 여기에 제가 일주일에 8개, 9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느꼈던 요즘 고객들의 변화를 고객이 바뀐 취향, 생활 패턴, 관계, 그리고 마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거는 큰 흐름이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면 앞으로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고객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려지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먼저 나아가는 방법 알아보시죠. 1. 고객의 취향, 잡식성. 평소에 와인을 즐기지만 노포, 오래되고 후미진 술집에서의 소주 한 잔의 낭만도 좋아해요. 저는 워낙 많은 업체들을 만나잖아요. 주 고객층을 물었을 때 뭐 당연하다는 듯이 50대, 60대 주부님이죠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은 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20대는 사회 초년생, 30대 초반은 뭐 결혼. 그 연령대마다 상황이 비슷했죠. 그 나이대는 뭐뭐 해야 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대, 성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사람마다의 가치관, 취향, 그때그때 상황, 기분의 차이가 훨씬 커졌죠. 예전에는 주방용품이니까 무조건 40, 50대 여성을 타겟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2024에는 아빠, 남편과 관련된 상위 검색어가 요리하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이 올라왔어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조리 도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학습 분야도 달라졌어요. 학습하면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주 타겟이었죠. 타겟을 새로 정의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엄마 상위 검색어에 운동하는 엄마, 책 읽는 엄마, 공부하는 엄마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시니어 분들 중에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서 시니어 전용 입시 제도가 생긴 곳도 있대요. 영어에 약한 시니어들을 위해서 시니어에 한해서 영어 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 입시 제도가 생긴 거예요.
또 제가 20대 때는 술집 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술집, 카페가 있다면은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특히 올해는 조용함 단어 자체가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카페, 혼술하기 좋은 술집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야구장에 가는 여성분들도 늘어났대요. 야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을 위한 아이템, 야구장을 찾는 여성들을 위한 음료나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좋겠죠. 이제 두리뭉실하게는 힘들어요. 뾰족하게 고객을 특정해야지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도 바뀌었죠. 최저가 중심의 가격 비교에서 벗어나서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오픈하겠다고 했어요. 제품의 특성을 개발하고 살피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더 뾰족하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 생겨난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탈세대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에서 나이대에 따른 소비는 물론 옅어졌지만 그 그룹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라고 해서 다 바둑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시니어 나이대에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나 체력에서 오는 자신감. 이런 건강과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취향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뾰족하게 맞춰보세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다양해진 고객들의 마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뾰족하게 타겟으로 정한 우리의 고객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고객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생활 패턴, 일상의 여가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혼수 가구, 혼수 가전을 만들면은 20대, 30대를 공략하면 됐어요. 요즘은 혼수 가전을 찾는 사람들 나이대가 훨씬 다양해졌죠. 이럴 때는 결혼 관련 커뮤니티나 박람회를 찾는 사람, 청첩장을 검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매일 야근하다가 폭발하는 불금, 주말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는 주말 아빠, 유럽 여행은 큰맘 먹고 다녀야 되는 14박 15일 유럽 여행.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코로나 이후에는 퇴근 후 집에 가서 여가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래서 퇴근 후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퇴근 후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점점 커지고 있죠. 퇴근 후에 여가를 즐기고 주말에는 여행을 가고 여가를 즐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가족들과 평일 저녁에도 데이트하고 같이 밥 먹은 후에는 산책하고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2025년 트렌드 노트에는 동네 맛집이 있는 자리 근처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는 것도 제안해요. 20대들이 좋아하는 양말, 30대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운동복을 런칭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래 친구들이 만났을 때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돈 없이 계획 없이는 시간을 보낼 것이 없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 만날 때는 꼭 코스를 짜요.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동네, 카페,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면 좋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날 땐 뭐 먹을지, 먹고 나면 뭘 구경할지, 어떤 카페를 갈지를 대충이라도 계획하고 만나요. 그러다 지나가다 팝업 스토어가 있으면은 같이 구경하기도 해요. 꼭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도 이렇게 구경하게 되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다니는 코스에서 고객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들은 친구들 만나서 마라탕 먹고 버블티 먹고 인생 내 거 찍고 다이소 가는 걸 즐긴대요. 코인 노래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마라탕집이나 탕후루 가게, 다이소 이렇게 몰려있는 근처로 가면 좋겠죠. 어르신들을 공략하는 뭐 마사지기, 흑침대, 브랜드 체험관을 열고 싶다면은 공원에서 바둑이나 장기 들고 맨발 걷기 하는 길목에 두셔도 되고 자판기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걸로
코스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 고객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나요? 고객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서 있으세요. 3. 관계, 케어의 아웃소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가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시 됐죠. 배달을 시켜도 주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섞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들은 내가 선택한 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함께한다, 관계의 의미가 특별해졌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관계도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다! 이런 생각이 요구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판매를 할 때도 전문성이나 친근함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권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애플 매장의 직원들이 대표적인 예죠. 물건을 막 판매하려는 느낌보다는 애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권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건 판매의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동 PT,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냥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를 관리해 주길 원해요. 저 오늘 치킨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고객님. 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하면은 예전에는 일단은 유명하면 줄을 섰어요. 조금 불친절해도 그 선생님이 잘한대 그러면 막 찾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물론 의술이 뛰어나신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솔직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해 주는 선생님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왜 그래서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은 친절하면서도 솔직한 느낌을 주는 채널이 굉장히 많죠.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께 우리는 관리받기를 원합니다. 숙제를 내주고 피드백해주는 수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요즘 고객들은 VOD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사교육으로 꾸준히 관리받아 왔어요. 길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고객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케어와 관리, 성장과 피드백, 미션과 성취감. 고객이 원하는 관계를 충족시켜 주세요. 4. 고객의 마음,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2, 3년 전만 해도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시간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표 짜는 갓생 살기. 저는 자기 개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SNS에 나의 행복을 인증하고. 근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또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자. 자기계발책을 다 읽어버려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나를 좀 돌보고 나를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요즘은 성공보다는 성장, 자기계발보다는 자기 돌봄, 자기 관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파민 폭발, 과몰입이었다면 요즘은 넷플릭스 5시간 보고 나니 현타 왔음, 덕질, 과몰입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럴 일인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앙 하고 있던 마음이 싹 풀어진 것 같아요. 부족한 나도 받아들이고 그래, 당연히 실패할 수 있지.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스스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어요. 이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예전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소비가 많았다면 요즘은 나를 위한 소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소확행 이러면서 작은 사치를 막 인증했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좋은 거, 진짜 나를 위한 소비를 해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는 이런 흐름으로 좋은 치약이 잘 나갈 거라고 예견했고요. 2025년 트렌드 노트에서는 좋은 수건들이 인기 있을 거라고 말해요. 저도 요즘 스마트 휴지통을 판매하는데 매일 쓰는 걸 더 좋은 걸 쓰세요 라는 말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 서비스,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매년 나오는 트렌드 책들이 저마다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커다란 흐름에서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필립 코틀러의 마켓 6.0에서 나오는 큰 흐름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타겟팅과 진정성이에요. 예전에는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소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많이 팔려면 대중적으로 접근해야 돼 라는 얘기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우리 고객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뚜렷한 브랜드 색깔로 고객과 소통해야 돼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듬어 가세요. 이제는 현란한 마케팅으로만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대도 끝나가고 있어요. 남들에게 보기 좋은 명품을 사기보다는 소재,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죠. AI가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지능적으로 소비할 거예요. 비싼 척, 좋은 척 하는 브랜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쁜 모델을 보여주면서 우리 브랜드를 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넘어가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고객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최선이 될 거예요. 네이버 쇼핑마저 상위 노출을 고객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시장이 힘든데 너무 많이 변화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상품을 만들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브랜드들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좋은 상품들, 진심을 담은 브랜드들이 더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한 분들의 진심이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